9장 Advanced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에 관한 챕터인데요. 워낙 컴퓨터 비전 관련된 분야가 넓다 보니까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아주 일부분 핵심적인 것만 조금 여기서 좀 터치합니다. 크게 봐서 한 그 세 가지 분야를 조금 다루는데요. 일단은 컴퓨터 비전에서의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 이미지 분할, 그리고 우리가 욜로에서 다룬 적 있는 이미지 디텍션,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또 이미지 분할에 관한 것만 한번 좀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니까 컴퓨터 비전에서 특히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조금 어드밴스된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레지듀얼 커넥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엔 depth 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는 조금 어드밴스드된 역시 컨볼루션은 컨볼루션인데 그게 조금 리파인된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기서 하나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는 시각화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학습한 게 뭘 학습한 거냐? 보통 이거를 explainable AI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도대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뭔지 좀 시각화시키는 방법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다루게 됩니다. 자, 우선은 컴퓨터 비전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비전 타스크를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고 있는 이미지 분류, 개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지 분할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분할 같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세분화되면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요 두 학생 사진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 자전거 타는 사진이다. 한 가지의 결론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싱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요. 이건요. 싱글 라벨,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대상들을 좀 찾아내는 건데 오브젝트 디텍션 개념에 좀 확장된 루즈한 개념이죠. 바이크가 있고 나무도 있고 모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이미지 분류고요. 이미지 분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도 조금 다양하게 들어가면 있는데 지금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과연 어떤 대상이냐라고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마스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스킹된 거 그리고 빨간색으로 마스킹된 거 person, 바이크 이렇게 정확하게 픽셀 단위로 이렇게 대상을 찾아내는 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욜로에서 하는 거죠. 오브젝트 디텍션을 바운딩 박스로 하는 거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 분할, 그것도 아주 간단한 분야 하나만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미지 분할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의미론적인 세분화, semantic segmentation과 instant segmentation, 각자 분할을 하는 거죠. 이 그림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는데, 여기에 지금 고양이 3마리가 이렇게 뭉쳐 4마리군요. 4마리가 이렇게 함께 몸을 맞대고 누워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론적인 세분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고양이와 백그라운드 2개로 나눠져요. 그렇지만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하면 cat 1, cat 2, cat 3, cat 4 각각의 캣을 따로따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는 이건 인스턴스, 그러니까 semantic segmentation 예를 한번 코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건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고양이하고 강아지 사진을 한 7,400장 정도를 말하자면 세그멘테이션 훈련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옥스퍼드 팻 데이터셋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스크 값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친구는 전경, 포그라운드하고 배경, 백그라운드하고 컨투어 이런 3가지로 나누어서 3가지 말하자면은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셀마다 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훈련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실행을 다시 안 시키겠지만 이거 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기 컬이라는 것과 그리고 타를 써가지고서 컴프레싱 하면 되는데요. 이미지와
그 어노테이션이 따로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폴더에, 그리고 어노테이션은 어노테이션 밑에 try maps라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풀어서 놓을 겁니다. 자, 들어있어요. 참, 이걸 언컴프레스 하면은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폴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저도 한번 열어봤는데 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열지 않을게요. 이미지 폴더가 있고요. 여기 어노테이션 폴더가 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보시면은 그 7,400개의 이미지가 있고 7,400개의 어노테이션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자면은 어떠한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파일명을 다 가져와서 말하자면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인풋 이미지 패스랑 타겟 패스라는 요 이름으로 요걸 가져와서 각각의 말하자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JPEG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어노테이션 맵은 PNG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져온 거를 하나, 이미지 패스에 말하자면 7천 몇 개죠. 그거에 9번째 거 하나를 그냥 가져다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고양이 사진이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친구의 어노테이션 맵은 어떻게 들어있냐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가 포그라운드고 여기 보라색이 지금 여기 초록색이 백그라운드고요. 얘 말하자면 요걸 컨투어라 그러죠. 요거를 윤곽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 이미지하고 똑같은 크기의 숫자 맵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 종류뿐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그게 말하자면 훈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학습을 시키면 말하자면 다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여기 들어있는 숫자는 사실은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프린트 np unique img라 해서 이미지를 읽은 다음에 어노테이션 맵을 1과 2와 3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img 아니다. 들어있는 게 1, 2, 3입니다. 들어있는 게 1, 2, 3. 그래서 그거를 여기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2를 다 빼준 다음에 거기 127을 곱했으니까 0과 127과 255라는 이런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컬러로 디스플레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컬러 맵을 그레이로 하면은 아마 검은색, 흰색, 그레이 컬러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훈련 자료하고 밸리데이션 자료하고 그리고 테스트 자료를 나눠서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몇 가지만 나누는 것 같네요. 그죠? 트레인 인풋을 넘버 오브 밸리데이션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디 앞에서 조금 미리 선언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없고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는 200x 200으로 맞춰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1000개. 1000개를 말하자면은 밸리데이션으로 쓸 거니까 7000개 정도인데, 그러니까 1000개는 밸리데이션, 6000개는 말하자면 트레인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개까지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6400개만 쓰는 거죠. 타겟도 마찬가지고, 이 밸리데이션도 똑같이 얘는 마이너스 1000부터 끝까지니까 말하자면 1000개만 뽑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numpy 어레이에서 이게 골라내는 방법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를 어떻게 쓰느냐?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유넷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유넷까지 설명하기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소위 오토 인코더 식으로 말하자면은 엔코딩 한 다음에 버틀렉이 있고 디코딩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즉 여기 보면 get 모델이라는 것이 이 모델을 만드는데요. 네트워크 모델을 만드는데 이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처음에는 입력이 인풋 사이즈는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오게 만들고요. 여기서는 리스케일링까지 여기서 해주네요. 255로 나눠줘서 말하자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값을. 그리고 64채널짜리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기 통과를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근데 스트라이드 2를 쓰죠. 그러니까 풀링을 따로 안 쓰고 스트라이드 2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소위 샘플링이 섭샘플링이 되는 거죠. 반으로 주는 겁니다. with heights가 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컨볼루션 또 한 번 하고요. 그러니까 그 3x3짜리를 두 번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그 공간 그 상의 레졸루션은 반으로 줄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채널은 원래 처음에는 컬러니까 3채널이 들어오는데 64채널로 늘어나고요. 보통 이거는 상례죠. 그 다음에 그 128채널로 늘리고 그렇지만은 계속 공간 그 도메인에서의 반으로 줄어가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64채널짜리 말하자면 아까 아마 입력이 200x20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64채널짜리 100x100으로 바뀌고 128짜리 50x50으로 바뀌고 256채널짜리 25x22 마지막에 여기 그 되는 거고요. 그걸 다시 이제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conv to the transpose를 씁니다. 이때는 stride 2를 쓰면은 이제 오버샘플링이 되는, 그러니까 업샘플링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 똑같이 역순으로 255채널짜리를 해주고 128, 64채널 그러다면 마지막에는 얼마나 크기가 되겠어요? 당연히 200x200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위 이런 조금 굉장히 그 레이어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2층으로 된 컨볼루션 레이어가 말하자면은 그 핵심적인 그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썸메리를 보면은 여기에 사이즈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입력은 200x203이 들어와서 100x264로 바뀌었고 50x50 128, 25x25 256 그리고 그것이 다시 키워져야죠. 50x50 256, 100x200 128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는 똑같은 크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 어노테이션 맵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사이즈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여기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네트워크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넷 같은 경우에는 스킵 커넥션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오토 인코더식으로 컨볼루션을 쓴 이 버틀렉을 두어서 컴프레션했다가 다시 익스팬드하는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언어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말하자면 훈련시키는 데 쓰는 네트워크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컨볼루션과 컨볼루션 트랜스포즈가 쌍으로 주어졌다.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에 그거를 RMS 프롭 옵티마이저 쓰고요.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요. 여기서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이유는 마지막에 말하자면은 그 3 채널짜리가 사실은 말하자면 3개의 값이 1 또는 2 또는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인지 2인지 3인지 그것을 말하자면은 가장 그 크게 나온 것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그 모델 체크포인트를 두어서 가장 말하자면 그 로스 값이 작은 그런 거를 그 중간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피팅을 이렇게 하죠. 그 입력이 트레인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고 트레인 타겟은 어노테이션 맵이 타겟이 되는 거고요. F50번 쓰고 이 콜백 함수로 중간중간에 저장하고요. 모델을.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마음대로 줄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그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 배치 사이즈 2만 해도 제 노트북에서는 이게 그 GPU 감당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훈련시킨 결과를 그 보기에 앞서서 일단은 그 밸리데이션 맵을 한번 그 말하자면 아이터레이션에 따른 밸리데이션 로스와 말하자면 트레이닝 로스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밸리데이션 그 로스는 점점, 그러니까 요거 트레이닝 로스는 당연히 줄어야겠죠. 근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줄다가 다시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됐다라는 어느 정도 한 20번 정도 했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이제 그 인퍼런스를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또 다른 고양이 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여지고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고양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훈련시킨 걸 돌리고 나서 마스크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고양이 주변에 잘 찾아진 걸 알 수 있는데 뭐 몇 가지 몇 픽셀 단위로 에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찾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세그멘테이션 말하자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훈련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이미지 분할 응용의 한 가지 예를, 이거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그 GPU를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콜앱에서 해보시면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샘플 코드로 한번 생각하시고 다른 내용을 공부할 때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모던 컨브넷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그대로 쓰진 않고요. 이제 좀 더 개선을 많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여기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 조합을 한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사실은 익셉션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그 우리가 모델을 구성할 때는요. 그 선택,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하자면은 반복적으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될 게 보통 이렇습니다. 사용할 레이어들, 어떤 레이어를 쓸 건지 반드시 말하자면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 연결해 놓을 건지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떠한 그 연결 방식을 쓸 건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것이 언뜻 듣기엔 그 같은 얘기 같지만 그것이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른데 그것은 예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사전 지식 엔코딩 이 내용도 나중에 아마 그 예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질이 하나 있는데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그러니까 그 소위 이동돼도 말하자면은 그 대상이 있는 거를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고 하는데 그 성질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아마 이미지에서 그래서 식별할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모듈러리티 또는 하이어러키 또는 리유즈, 재사용 뭐 이런 등등의 그 소위 용어들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요 성당이 그 그림이 있는데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그리고 특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것들을 여기저기에 반복되게 사용하는 거고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그림이 바로 그건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발가락과 손가락은 다 5개의 어떤 그 소위 마디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기능도 비슷하고 그렇지만은 조금씩은 변형됐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디자인할 때 말하자면 말하자면 손 끝단을 디자인할 때 오른손 따로 하고 왼손 따로 하고 오른발 따로 하고 왼발 따로 하지는 않겠죠. 설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5개의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구성해 놓고 그걸 변형시켜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딥 뉴럴 네트워크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복잡도가 일정한 그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는 한 덩어리 지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걸 보통 블록 또는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라미드 구조를 또 갖도록 많이 하는데 이건 컨볼루션의 그 특성이기도 하고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fully connected에서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많이 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걸 차례차례 제가 요거를 아이터마이즈 안 해놔서 조금 그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성격인데 일단은 블록화를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VGG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잘 많이 활용되는 건데 컨볼루션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컨볼루션을 그냥 컴브 이렇게 막 쓴다기보다는 컴브 2개 다음에는 맥스 풀링이 따라오는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요 하나의 이걸 블럭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요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쓰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반복할 때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한다기보다는 점점 말하자면은 그
소위 depth는 키우고 width는 줄이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보면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 또는 hierarchical structure라고도 많이들 하긴 합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많이 따르는데 컨볼루션 같은 그 레이어들을 이런 깊이 쌓게 되면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진짜 피라미드 모양이 돼버려요. 지금처럼. 지금 입력단에 있는 소위 244x 244x 3 채널짜리가 들어오면요. 그것에 똑같은 크기의 말하자면 그 피처 맵이 처음엔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그 폴링을 거치게 되면은 그 width하고 height가 반으로 줄겠죠. 하지만 그것에 반해서 또 여기 depth는 채널 개수를 늘려서 우리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건 길어지고 depth는 깊어지고 소위 width, height는 줄어드는 그걸 계속 쌓아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라미드 구조로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깊이를 많이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할 때 반드시 이래야 된다기보다는 이러한 양상으로 많이 우리가 왜냐하면 피처를 좀 더 고차원적인 피처를 뽑아내는 것이 아웃풋 레이어로 갈수록 우리가 소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 좀 개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걸 씁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레지넷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그런 네트워크가 아마 가장 말하자면은 성공적인 그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한 가지 아키텍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게임 중에 요즘에 오락 게임 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말하자면은 귓속말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변질돼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게임이 있잖아요. 즉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현상을 베니싱 그라디언트가 거의 마찬가지 말하자면 문제를 겪는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즉 순차적으로 전송할 때 오류가 매번 발생하는데 그것이 누적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된 게 레지넷이라고 하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지듀얼 커넥션의 기본적인 틀은 이거예요. 입력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층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입력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입력이 해당 층, 여기서는 블럭이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의 층이 아니라 컨볼루션 2개, 맥스플링 하나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한 덩어리로 갈 거기 때문에요. 이 블럭에 들어와서 나가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블럭을 통과하면서 말하자면은 어떤 정보를 또는 전달해 줘야 되는 정보를 조금 읽거나 노이즈가 말하자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화 게임에서 비유를 한다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백프로포게이션 때는 그게 말하자면 그라디언트 효과인데,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전달하는 부분인데 이 그라디언트 전달이 이 블럭을 통해서 다시 전달될 때는 조금 왜곡되거나 또는 말하자면 정보를 잃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직접 이 블럭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직접 전해줄 수 있으면은 전달이 그레디언트 잘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포워드 패스 때 이러한 스킵 커넥션이라 그래서 입력이 블럭으로 들어간 결과값과 직접 말하자면 이렇게 스킵해가지고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전혀 블럭을 통과하지 않은 채 결과를 여기다가 합해주면 정보가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흐르게 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백프로포게이션 때는 감소시켜주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걸 수도코드 형태로 보면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펑셔널 API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전 레이어의 결과를 X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 층에 블록으로 집어넣고 그 결과를 또 X, 그 다음 층에다가 또 전달하겠죠. 그런데 여기 레지듀얼이라는 변수에다가 블록으로 집어넣기 전에 값을 넣어놓고 그 레지듀얼 값을
여기 그 블럭 나온 값과 합쳐줘서 그 다음 블럭으로 전달될 때 이런 식으로의 그 코딩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레지듀얼 커넥션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런데 때때로 이 블럭에서 말하자면은 말하자면은 피처 맵, 입력 피처 맵보다 사이즈가 다른 그런 그 크기의 블럭이 말하자면 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덧셈이 안 되겠죠. 그래서 때때로 이 레지듀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레지듀얼에다가 원 바이 원 말하자면은 그 컨볼루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한 거는 뎁스를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이 뎁스를 말하자면은 그 채널 개수를 맞춰서 말하자면은 이걸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한 이런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 정도는 레지듀얼에 추가적으로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이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인풋 여기서 말하자면 층이죠. 인풋이 있고 이거를 conv2D에 집어넣습니다. 인풋에다가. 그러면 그 결과가 x로 나오겠죠. 근데 이 x가 말하자면은 레지듀얼이라는 말하자면 변수에다가 잠깐 저장해 놓고 실제 그 이 x는 어디 집어넣어요? 그 다음 층 conv2D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x하고 요 레지듀얼 값을 더해야 줘야 되는데 여기 아까 보다시피 첫 번째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 층에서 나온 그 레지듀얼은 32 채널짜리잖아요. 근데 얘는 64 채널짜리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써서 64 채널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레지듀얼이 똑같은 채널 개수가 돼서 이제 더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그 컨버마다 말하자면 스킵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블럭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그 맥스 풀링 같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조금 전 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 맥스 풀링이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그 레지듀얼은 그러면 어떻게 맞춰주느냐? 그러니까 채널 수가 32에서 64로 되는 거는 그냥 그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은 그 스페이셜 그 디멘전이 하이트 위스가 반으로 줄잖아요. 스프링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스트라이드를 그렇게 주면 돼요. 스트라이드로.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줘가지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블럭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걸 코딩하는 방법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보면은 이제 코딩할 때 특히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지넷을 써가지고서 코딩하는데 이런 식의 코딩을 하는구나 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선 입력과 출력 단위 마지막까지만 볼게요. 일단 보세요. 입력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풋 레이어 쓰면 되고요. 리스케일링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가 레지듀얼 블럭이 여기인데 이 친구는 입력을 X를 받아서 필터 개수를 여기서는 이제 그 소위 채널 개수죠. 필터 개수 주고 풀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코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규먼트 하나를 더 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이 레지듀얼 블럭을 쓸 때 X가 들어가서 필터 32개짜리로, 필터 64개짜리로, 필터 128개짜리로 계속적으로 그냥 X를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는 거고요. 결과가 마지막에 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댄스 마지막에 이거 1이니까 결국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죠? 이런 식으로 그 인풋은 처음엔 어떤 인풋 그리고 아웃풋은 지금 마지막 걸로 해서 우리가 코딩이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블럭은 조금 전에 봤던 이전에 요거를 일반화시켜서 써놓은 겁니다. 일단은 입력되는 걸 무조건 레지듀얼로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컨볼루션 2개에다가 맥스 풀링을 쓰거나 또는 안 쓰거나 하는 그런 예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쓸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 필터의 개수만큼 3x3 컨볼루션 2번 돌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맥스 풀링으로 돌리는 거니까 레지듀얼을 조금 요것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요거 개수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그리고 풀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그런 그 스트라이드로 풀링 사이즈 सब셋 풀링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레이어 애드에다가 X하고 레지듀얼을 합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풀링을 뺀 경우입니다. 그래서 풀링도 안 해주고 스트라이드도
안 해주면 된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코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컨볼루션 두 개니까 6개의 컨볼루션을 쓴 그러한 그 소위 레지넷이 만들어진 그런 예라고 간단하게 만들었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지금 썸메리로 한번 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컨볼루션 2번 했고요. 그리고 또 컨볼루션 잠깐만요. 그죠? 컨볼루션 툴 마지막에 여기서는 리스케일링이 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처음에 컨볼루션 툴 맥스플링 다시 보세요. 이게 하나씩 더 있는 게 왜 있는 거지? 맥스플링 다음에 잠깐만 살펴볼게요. 맥스플링 다음에 레지듀얼에 대한 컨볼루션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원바이원 컨볼루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컨브 2D 이거는 레지듀얼에 관한 컨볼루션. 그러니까 컨볼루션 2개 그리고 레지넷 커넥션, 컨볼루션 2개, 레지넷 커넥션 등등해서 그 3번 하는 그러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 그 소위 그래프 형태로 한번 플로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플롯 모델을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면 입력이 들어가서 리스케일링 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컨볼루션 1번, 2번 그리고 풀링하고 그것과 누구랑 합쳐져요? 이 레지듀얼 커넥션 된 거를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풀링 때문에 여기서 또는 그 개수를 필터 개수를 맞춰주기 위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여기 적용돼서 이렇게 더해주고 등등 3번 이렇게 레지넷이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이게 레지넷이 그러니까 레지듀얼 말하자면은 커넥션을 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또 많이 씁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뭐냐면은 그 데이터 정규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그 입력단에서 말하자면은 그 평균을 빼주고 그 베리언스로 나누어져서 노멀 디스트리뷰션한 그러한 그 분포를 갖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입력을 넣어줘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마다 말하자면 그 데이터 분포가 바뀌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 정규화를 다시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배치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주로 그 스피드업이 많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빨리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여기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는 나오진 여기 있네요. 이 코드가 다예요. 사실은 배치 단위로 데이터가 그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그 배치 단위로 주어지는 그 데이터들을 그 평균된 걸 빼주고요. 그 배치 단위에 말하자면은 그 표준 편차 값으로 그냥 나눠줘서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로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것은 그 층을 통과한 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험이 된 것 같아요. 그 논문에서는요. 근데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식의 그 레이어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학습은 하는 게 아니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는 그런 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할 점 또 하나는 여기서는 그 바이어스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 할 때 보통 디폴트는 바이어스를 말하자면 학습시키는데 왜냐하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어차피 여기 평균으로 빼주는 거나 이 바이어스가 말하자면 더하거나 뺄셈을 해주는 건데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 해주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이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개선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에요. 우리가 보통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는 컨볼루션은 이 공간 도메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depth 방향으로도 그냥 하나의 전체 필터를 써가지고서 해버리거든요. 사실 그게 그 소위 필터링 개념에서는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필터링은 공간적인 필터거든요. 근데 depth 방향까지도 한꺼번에 필터를 쓴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공학적으로 의미가 맞는 거는 이런 separable convolution 2D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채널마다 다 컨볼루션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채널마다 컨볼루션 따로따로 한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RGB 컬러 이미지가 있을 때 레드 컬러 이미지 채널 그 컨볼루션 하고요. 그린 컬러 이미지 컨볼루션 따라 하고요. 블루 컬러 그게 더 메이크 센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합해주는 그리고서 그것을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합해주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스키매틱하게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위로 가면서 지금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설명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채널이 4개인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입력되는 것이 그 width, height 그리고 depth는 4일 때 그 채널별로 다 따로따로 3x3, 3x3, 3x3 컨버전을 다 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해 주어서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3x3 컨버전 결과 다음에 뎁스 방향으로 그 말하자면 채널이 주어져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원 바이 원 컨버전. 근데 효과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한 것과 좀 다르니까 결과는 약간 다르겠죠, 사실은요. 여기서 찾아지는 필터의 말하자면 성격이 좀 달라질 거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물로 나아지는 separable convolution 결과로 얻어지는 게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올 때에 말하자면 width ice의 크기하고 depth의 길이가 똑같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입력 출력엔 같은 크기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연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면은 좀 더 말하자면 더 의미 있는 필터가 찾아져서 좀 더 제대로 된 학습이 될 거다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좀 더 나아지는 말하자면은 그 결과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소위 exception 소위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몽땅 다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컨볼루션만의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레이어를 말하자면 층별로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구성하자. 그거는 뭐 많이 쓰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말하자면은 그 깊어질수록 필터의 개수는 키우고 소위 특징 맵, 피처 맵의 사이즈는 작게, width 사이즈가 작게 그렇게 만들자는 거고요. 그래서 넓고 얇게 하는 것보다는 깊고 좁게 점점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 많이 쓰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한 레지듀얼 커넥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세퍼러블 그 컨볼루션을 다 말하자면 적용을 한 그러한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걸 엑셉션 라이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엑셉션 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엑셉션 넷을 우리는 일일이 말하자면 여기 잠깐만요. 코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거를 한번 해보긴 하네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런 것은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없고요. 여기는 데이터 가져오는 거고요. dog and cat 이거는 아마 지난번 챕터에서도 다뤘던 고양이하고 개 말하자면은 그 이미지 가져와서 서로 다른 폴더에 넣어놓고 그거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줘서 지금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전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읽어드려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트레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각각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방법 보여지고 있고요. 2,0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나눠서 썼던 건 똑같습니다. 앞에 것과. 그리고 여기서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었지만 예전에 했던 거죠. 어그멘테이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케라스 시퀀셜로 써서 이런 3가지 레이어 랜덤 플립, 랜덤 로테이션, 랜덤 줌 해가지고 3가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층을 하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과시키고 리스케일링 한 다음에 컨볼루션 2D로 한번 돌리고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말하자면 블럭을 할 건데 이 블럭은 말하자면 컨볼루션 된 다음에 말하자면 레지듀얼 결과를 이렇게 뽑아내서 이제 블럭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하나의 블럭인 겁니다. 얘가 하나의 블럭. 블럭을 32개 필터짜리 블럭, 62개, 4개 점점점 지금 키워가고 있죠. 5개의 블럭을 쓰고 있고요. 각각의 블럭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액티베이션 그리고 2D 컨볼루션, 그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액티베이션, 2D 컨볼루션
컨볼루션 2개, 맥스플링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레지듀얼 말하자면 소위 맵을 말하자면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스트라이드 2를 줘서 왜냐면 맥스플링을 기본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여기서 애딩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32채널짜리, 64채널짜리, 128, 250, 5개의 서로 다른 뎁스를 갖는 게 블럭이 5개가 이렇게 계속 캐스케이딩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드롭아웃 여기 마지막에 한번 해주고 여기 개인지 고양인지를 찾는 댄스 마지막 출력단 댄스 레이어를 넣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포크 100번 돌려서 이 훈련을 한번 시켜보는데요. 한번 쭉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실험한 결과네요. 그죠? 여기 결과 학습되는 결과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학습된 후에 보면은 자, 아주 좋은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애큐러시가 굉장히 좋죠. 지금 96% 그리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조금 낮지만 82%. 근데 보세요. 지금 밸리데이션 로스나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보면요. 오버피팅이 거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요. 소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는 뎁스가 말하자면 깊어진 이유도 있고 그리고 드롭아웃을 썼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것도 있고요. 또 어그멘테이션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트렌드를 보면은요. 얘가 다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죠. 계속 내려가죠. 로스가. 즉 오버피팅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학습이 잘 되는 그래서 지금 애큐러시도 여기 보면은 테스트된 결과가 아마 실험상으로는 90% 정도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레지듀얼 네트워크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또는 세퍼러블 컨볼루션 안 썼을 때는 83% 정도뿐이 안 나왔었어요. 아마 다시 챕터 가서 보면 하는데, 근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